어르신, 요즘 왜 이렇게 사소한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스스로 놀라신 적 없으십니까?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일인데 괜히 욱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는 날 말입니다. 저는 신경과에서 30년 가까이 뇌와 감정 반응을 연구해 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멘탈이 약한 사람이 아닌데 요즘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 만난 68세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작은 일에 폭발하고 밤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가장 놀라셨던 건 문제의 원인이 성격이 아니라 뇌의 반응 시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은 단 6초 안에 결정됩니다. 이 6초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후회로 가느냐 회복으로 가느냐를 가릅니다. 아침에 이유 없이 지치고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 6초를 지키는 방법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온돌방 건강편지와 함께 멘탈 건강도 미리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대규모 조사에서 직장인과 은퇴 예정자를 포함한 성인 집단을 5년간 추적했더니 평소 스스로를 멘탈이 약하다고 평가한 사람보다 멘탈이 강하다고 답한 사람들 쪽에서 갑작스러운 번아웃과 관계 단절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약 1.7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 이 결과를 봤을 때 저 역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사람이 왜 더 크게 무너질까? 그런데 진료실과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겹쳐보니 이 숫자는 의외로 솔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과 진료를 하며 수십 년간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해 왔습니다. 병을 진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래 잘 참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잘 참는다는 말은 잘 처리한다는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에게 하루 동안 느끼는 분노와 스트레스의 빈도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평균 감정 자극은 50회가 넘었습니다. 다만 그중 절반 이상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식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저장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파일이 컴퓨터에 계속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느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멈춥니다. 특히 멘탈이 강하다고 평가받던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한 지점을 건너뛰고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상황을 처리하려 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이미 다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보다 위협에 반응하는 회로가 먼저 켜집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감정이 자극된 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평균 6초가 걸린다는 결과입니다. 이 6초는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뇌 입장에서는 마지막 제동 구간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구간을 통째로 건너뛴다는 점입니다. 참아야지,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말입니다. 이건 제동이 아니라 가속에 가깝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평생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직장에서도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했고 그 후로 인간관계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계속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변한 게 아니라 이미 쌓여 있던 것이 한 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통계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트레스를 즉각 해소하는 행동,
예를 들면 술이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감정을 덮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인 감정 회복력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순간은 편해지지만 뇌는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마비와 회복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숫자는 냉정하게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멘탈을 관리할 기회를 계속 놓쳐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이 시작되는 그 짧은 구간을 지나쳐온 분들일수록 무너질 때는 크게 무너집니다. 이 지점부터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더 강해질까가 아니라 언제 멈출 수 있을까로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멘탈 관리의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질문, 언제 멈출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멘탈 관리라고 하면 마음을 다잡는 법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통계와 뇌과학 연구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과 끝내 무너진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질이 아니라 반응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순간의 뇌 반응과 이후 행동을 관찰한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자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공격적으로 반응했고 일부는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집단의 성격 검사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결정적인 차이는 감정이 올라온 직후 6초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있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감정이 올라오자마자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특별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잠깐 멈췄을 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멈춤을 의식적 판단이라기보다 자동화된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미 멈추는 회로를 몸에 익혀둔 상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왜 그게 안 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멈추는 연습을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아라, 넘겨라, 버텨라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행동을 늦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감정을 무시하면 뇌는 학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험 신호를 더 크게 울리게 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자존심이 강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사람일수록 감정 폭발 이후 후회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감정은 내부에서 계속 압축됩니다. 결국 한 번에 터질 때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사실은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말의 정의도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연구에서는 이를 감정인식 민감도라고 부릅니다. 이 민감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이 행동으로 가기 전에 개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멘탈의 강함은 참는 힘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속도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 회복이 빨랐던 분들의 공통점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 하나가 행동을 늦추는 스위치가 됩니다. 특별한 기술처럼 보이지 않지만 뇌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자동 반응 회로에서 판단 회로로 주도권이 잠깐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막상 화가 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잘해보자는 다짐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기 전 아무 일 없을 때 몸에 익혀두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멈춤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단 몇 분의 연습이 뇌를 바꾸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멈춤을 어떻게 몸에 익히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멘탈 훈련은 위기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폭발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사후에 훈련을 시작한 경우보다 아무 일 없을 때 짧은 루틴을 가진 사람들이 재발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수치로 보면 약 4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요소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멈추는 연습을 했느냐였습니다. 하루 3번 각각 1분 남짓한 짧은 중단을 가진 사람들의 뇌 반응은 3주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자극을 줬을 때 바로 반응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반응 지연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 반응 지연 효과는 의지력과는 관계가 적었습니다. 오히려 자동화와 가까웠습니다. 반복된 짧은 멈춤이 뇌에 새로운 기본값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행동한다가 감정이 올라오면 잠깐 멈춘다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자주 예로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보 시절에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위험을 느끼기도 전에 발이 먼저 움직입니다. 멘탈 관리도 이와 같습니다. 위기에서 잘해보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초보 운전 상태에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스트레스 사건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멈춤 훈련을 하지 않은 집단은 스트레스 강도가 평균 7점에서 시작해 크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짧은 중단 루틴을 가진 집단은 같은 사건에서도 4점에서 5점 사이로 머물렀습니다. 사건이 달라진 게 아니라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변화가 감정 억제와는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억제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반면 멈춤은 감정을 느끼되 행동으로 보내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제는 언젠가 터지고 멈춤은 점점 잔잔해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예전에는 화가 나면 말수가 줄고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마시는 패턴을 반복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족과의 거리가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3번 멈춤 연습을 시작한 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술의 양이 아니라 말의 속도였습니다. 바로 대답하던 분이 잠깐 생각하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잠깐이 관계를 살렸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길고 복잡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반응의 연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 역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 감정이 없을 때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쌓이면 위기에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멈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막연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6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6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멈춤이 막연한 개념처럼 느껴지셨다면 여기서부터는 숫자와 결과로 분명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이 자극된 직후 6초 동안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후 몇 시간의 감정 상태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이 6초는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전환의 시간입니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비난성 발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지시 없이 반응하게 한 그룹과 사전에 6초 호흡 패턴을 익힌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 패턴을 익힌 그룹은 심박 상승 폭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증폭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흡의 깊이나 복잡함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호흡을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는 오히려 반대 결과를 보여줍니다. 갑작스럽게 깊은 호흡을 시도하면 몸은 오히려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효과를 낸 것은 길고 복잡한 호흡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내쉬는 이 단순한 흐름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리듬이 왜 중요할까요? 뇌는 감정보다 호흡의 변화를 먼저 감지합니다. 호흡이 급해지면 위험으로 판단하고 호흡이 일정해지면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6초 동안의 호흡은 마음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분노 상황 이후 후의 점수를 측정했습니다. 6초 호흡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은 사후 후의 점수가 평균 8점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사용한 집단은 4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행동이 달랐고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 차이가 관계와 평판 그리고 자기 신뢰를 갈랐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숨 쉬는 것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분들은 멘탈 관리가 의지의 문제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지는 늦게 도착합니다. 이미 감정이 행동으로 향한 뒤에야 등장합니다. 6초 호흡은 의지가 도착하기 전에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방법의 또 하나의 장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대화 중에도 회의 자리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티 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눈에 띄는 방법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조용한 방법이 오래갑니다. 결국 통계가 말해주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사람들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아주 짧은 완충 구간을 만듭니다. 그 구간이 바로 이 6초입니다. 이 6초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무너짐과 회복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6초 호흡을 하루 3분 안에 어떻게 반복해서 몸에 새길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짧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멘탈을 지켜주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6초를 하루에 어떻게 써야 실제로 바뀌느냐는 부분입니다. 통계는 여기서도 분명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루에 한 번 길게 하는 훈련보다 짧게 여러 번 반복한 사람이 훨씬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총 시간으로 보면 고작 3분 남짓이었지만 효과는 꾸준히 쌓였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한 번 20분 동안 호흡 훈련을 했고, 다른 그룹은 하루 3번 1분씩 6초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 뒤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충동적 반응 감소율은 짧게 반복한 그룹이 더 높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약 1.5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긴 훈련보다 자주 쓰는 패턴을 기본값으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를 임상 현장에 적용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루 중 특별히 감정이 없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 점심 식사 후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이때 6초 호흡을 한 번만 넣어 보는 겁니다.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천천히 내쉽니다.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하루 3번 반복하면 뇌는 이 리듬을 안전한 상태의 기준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화가 날 때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통계는 분명히 말합니다. 위기 때 처음 쓰는 기술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기 이전에 이미 몸에 익어 있어야 합니다. 평온할 때 반복한 호흡이 위기 때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자동성이 멘탈 관리의 핵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루틴을 시작한 분들 중 다수가 처음에 느끼는 변화가 감정 감소가 아니라 피로 감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덜 지쳐 있다는 느낌을 먼저 받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자극 자체가 줄어서가 아니라 몸이 계속 긴장 상태로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빨리 풀리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회복이 빨라지면 다음 감정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멘탈 관리 루틴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인간관계 만족도 점수에서 꾸준한 차이가 났습니다. 큰 갈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작은 충돌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큰 사건보다 작은 반응에서 망가집니다. 육초는 그 작은 균열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멘탈 관리는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의 작은 구조를 하나 추가하는 일입니다. 양치질을 하듯 습관처럼 하는 짧은 호흡 하나가 멘탈을 지탱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자동으로 쌓입니다. 관리하지 않은 멘탈은 시간이 갈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통계와 사례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멘탈이 회복되는 것도 기적이 아니라 반복의 결과입니다. 하루 3분 6초씩 나누어 쓰는 이 작은 습관이 인생의 반응 속도를 바꿉니다. 이제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지금과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이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몇 주 뒤 전혀 다른 반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돌방 건강편지는 앞으로도 숫자와 근거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